여러분,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혹시 수천 년 된 동양의 운명학, 명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뜬금없는 조합 같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왼쪽은 명리학, 한 개인의 운명 주도를 그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민주주의,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하나는 우주의 기운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목적까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분석하는 이 오래된 시스템이 현대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시스템의 핵심이죠. 균형이 어떻게 폭정을 막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리학에서는요, 흉화라는 걸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에너지들이 시소처럼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확 쏠려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재앙 같은 거죠. 그 여러 기운들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관성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권력, 통제, 법, 질서 이런 걸 상징하는 기운이에요. 국가로 치면 정부나 경찰 같은 아주 힘센 기관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여기서 명리학에 아주 재미있는 원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사주에 이 관성, 즉 권력의 힘이 견제하는 세력 없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럼 그 힘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빵 하고 짓눌러서 결국 흉화, 그러니까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민주주의와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관성이 개인에게 재앙이 되듯이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은 시민들에게 폭정이라는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삼권 분립. 우리가 배우는 이 핵심 철학이 사실은 수천 년 전 동양의 자연 철학에 이미 녹아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균형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바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존재, 중심에 대한 이야기죠. 명리학에서 사주를 볼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간입니다.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 사주의 주인공, 바로 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 운명지도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주 안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나 재물이 있어도 모든 건 이 일간, 즉 나를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모든 에너지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로 그 의미가 결정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내 운명의 주권자인 셈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민주주의에서 이 일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안에 모든 권력기관들은 전부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고 시민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명리학에서 일간, 즉 나 자신이 약하면 주변 기운에 그냥 휩쓸려 다니게 되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못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라는 중심이 약해지고 무관심해지면 국가는 너무나 쉽게 권위주의로, 독재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중심의 힘이 모든 걸 결정해요. 자, 그럼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은 뭘까요? 바로 충돌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리학에는 상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자 그대로 서로 극하고 충돌하고 견제하는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면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컨트롤하는 힘이죠. 근데 이게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민주주의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이게 전부 상극의 역할인 거죠. 이런 건강한 충돌이 없으면요, 권력은 100%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극과 짝을 이루는 힘이 바로 상생입니다. 이건 서로 돕고 키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관계예요. 나무가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상극과 상생의 균형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엔진을 돌리는 원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상극의 원리로 서로를 날카롭게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상생의 원리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조각등을 하나로 모아서 이 두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명리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중화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들이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명리학이 한 개인의 삶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힐 수 있는 중화의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평형점을 찾아가는 끝없는 과정인 셈이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최적화하려는 시도고 민주주의는 정치의 원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인 겁니다. 방법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똑같은 철학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동양 철학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고대의 지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